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도TV 강재일 기자입니다. 오늘은 자유한국당 이명수 의원님 모시고 지역 및 정치 현안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우리 중도TV 시청자 여러분께 자기소개 좀 간략하게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모처럼 이렇게 뵙는 것 같습니다. 저는 충남 아산 출신 자유한국당 소속 이명수 의원입니다. 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안타까운 화재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이십니다. 의원님 느끼는 바가 크실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아직도 제천, 밀양 화재 사고의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선 최근에 반복적으로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는 데 대해서 정말 저희들도 죄송하고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가 유독 이 후진국형 사고가 많은 그런 편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은 선진적인 그런 시스템을 갖췄는데 이 안전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가 아직도 후진국적인 그런 행태와 그런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화재나 이런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그동안 사실 정부와 국회와 많은 노력을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늘 어떤 것을 고치고 새로 보완할 때는 어떤 예의를 자꾸 남겨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예의가 바로 사각지대가 돼가지고 그 사각지대 부분에서 또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문제가 생기고 그걸 고치자고 할 때는 또 예의를 두다 보니까 또 사각지대를 만들게 된 것 같습니다. 이번에 예를 들면 밀양 사고의 경우에도 정말 과거에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새로 입법할 때는 과거에 지은 건물에 소급적을 않고 여러 가지 스프링클러나 여러 가지 그런 장치를 예외로 두다가 결국 예외에서 또 이제 문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정말 그런 총체적인 안전의 이 법규의 미비점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고쳐야 할 그런 문제, 또 소방 인력의 확충 문제, 재정적인 투자 문제를 좀 총합적으로 해서 이런 사각지대가 없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아마 청와대에서도 아마 대통령 직속으로 TF팀을 만들고 국세 차원에서도 지금 특위를 만들어서 논의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노력들이 있기 때문에 꼭 이런 사고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여기에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함께 참여해주고 안전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안전의 중요성을 함께 공감하고 함께 참여하고 노력해주는 것도 꼭 필요한 그런 조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의원님 충남지사 출마 여부를 두고 여러 가지 관측들이 있습니다. 속 시원히 말씀해 주신다면. 네, 정말 이번 지방선거 중요하죠. 어느 때고 중요하지 않은 선거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번 지방선거가 우리가 벌써 민선 자치시대를 연 지 상당한 기간이 지났고 이제 새로운 자치시대를 여는 그런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이제 충남도청에서 오래 공무원 생활을 했고 또 이 자치 문제, 분권 문제 이런 거에 늘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지방선거에 관심도 있고요. 출마에 대한 생각도 고민을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출마에는 제가 현역 지금 의원으로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기존에 있는 유권자분들하고 충분한 상의가 또 돼야 되고요. 또 그다음에 당 차원에서도 여러 사람 중에 과연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이 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사실 이번에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있었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근신한다고 그럴까요? 좀 그런 차원이었습니다만 선거에는 당당히 임해서 국민들한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자치 분권 시대를 어떻게 열어가겠다는 그런 좀 적극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제 개인적으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 개인의 의지가 제일 중요합니다만 거기에 더해서 지역 국민과의 충분한 어떤 협의와 공감 또 이 중앙당 차원의 여기에 대한 또 이 공감 여부 이런 것이 종합이 돼야 되는데 아직 그런 부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지금 현재 준비는 않고 있고 누가 되더라도 충남도지사를 할 만한 분은 꽤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도움이 된다면 제 할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번 지방선거에는 출마하지 않으시는 쪽으로 입장 정리가. 제가 출마하겠다 안 하겠다를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지금은 특별한 준비를 하고 있지는 않다는 그런 말씀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여건과 그런 것이 맞아야 되지 단독 의사만 가지고 출마가 되는 건 아니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높지 않습니다. 우리 충청 지역에서 보수 재건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전통적으로 충청 지역은 보수 지향성이 많은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최근의 선거에서는 뭐 보수가 상당히 위기감을 또 느끼고 있고 또 좋은 성과를 못 낸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치란 건 늘 뭐 생물이고 또 항상 기복이 있는 거기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고요. 우리가 과거의 어떤 그 이 여론이나 그런 지지도를 다시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노력하고 고민하고 우리의 의지를 제대로 전달하고 우리가 그 유권자들한테 공감을 받을 만한 일을 하느냐, 그게 결국 관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작년에 국정농단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지금은 정말 할 말을 다 할 수도 없고 또 우리가 조심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만은 이걸 뛰어넘고 또 이걸 극복하고 진정한 신의와 믿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새로운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고쳐야 할 부분도 많고 보완할 부분도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중앙당 차원은 물론이고 우리 충청 지역의 모든 우리 선출직들이 함께 이런 부분을 인식을 하고 정말 새로 출발하는 마음으로 보수를 재건을 위한 모든 노력을 총체적으로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이제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구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원하는 상임위원회가 있다면 또 상임위원장 도전 의사가 있으십니까? 그래서 이제 보통 뭐 말씀하신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에 들어와서 기본적으로 의원으로서의 꽃은 상임위원장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제 국회의장, 부의장 그런 자리가 중요한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 자체보다도 본인이 원하는 또 본인이 하고 싶어하는 그런 상임위원회에서 그 상임위원회를 책임지는 일을 하는 것, 뭐 보람도 있고 저도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삼선 의원이 됐는데요. 보통 국회에서는 삼선 의원들한테 그런 기회를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전반기에는 뭐 그런 역할을 못 해봤고요. 하반기에는 이제 저도 그런 좀 일을 맡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그거를 우리 이제 당하고 또 여러 의원들과 함께 공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그런 상임위원장 배분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여야 합성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단언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겠습니다만은 기회는 뭐 지금 기회다. 또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뭐 어느 상임위가 다 중요하죠. 지금 현재 이제 행정안전에 있습니다만은 행정안전에도 중요합니다만 과거에 이제 경험했던 이제 보건복지위원회나 또 국토교통위 또 뭐 다른 뭐 교문위 같은 거 어느 상임위 대체로 제가 이제 공무원으로서 여러 직책을 맡다 보니까 비교적 그런 면에서는 아주 생소한 그런 위원회는 별로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자리에 가더라도 뭐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특별히 앞서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제가 경험했거나 이미 간사를 했거나 또 보다 좀 잘할 수 있는 상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삼성 중진이십니다. 충청의 또 자원이신데요. 이런 입장에서 지역 주요 현안을 꼽아주신다면 그리고 또 생각하는 해결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지금 현재 충청권이 우리 국토에서 우리 국가 발전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또 앞으로 어떻게 역할을 할 거냐는 것에 대해서 딱 떠오르는 그런 비전이나 그런 것이 보이지 않아서 그게 좀 아쉽습니다. 저는 지금 뭐 충청권에 그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여러분들이 많이 고심하고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우리가 정말 이제 국가를 뛰어넘어서 세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충청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게 바람직한가 하는 큰 틀을 가지고 거기서 충남이, 대전이, 충북이, 세종이 뭘 할 건가 하는 거를 너무 그 어떤 이 구역만 가지고 따질 수는 없겠습니다만 4차 산업혁명과 커다란 이런 세상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할 일 적극적으로 찾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비전 자체가 충분히 설정이 돼 있지 않는가 있다 하더라도 개별 그 행정구역 단위로 돼 있지 전체를 포괄하는 그런 것들이 좀 적지 않나. 그걸 빨리 만드는 게 중요하고요. 그런 면에서는 뭐 저 SOC나 이런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그리고 콘텐츠 측면에서 많은 그 전문가와 또 지역의 유권자 분들과 함께 충분히 상의해서 좋은 계획을 만들어야 된다. 그게 시급하다 생각을 하고요. 당면한 것으로는 우리가 역시 그 SOC를 우리가 이제 뭐 좀 해야 될 필요가 좀 있는데 그 중에 도로망 형성이 역시 늘 지적합니다만은 남북으로는 괜찮은데 이게 동서로 횡적 연결이 아직도 미흡합니다. 지금 보령에서 공주를 거쳐서 세종을 거쳐서 그다음에 충북에서 저쪽에 동해안으로 나가는 그런 도로도 우리가 말만 돼 있지 안 돼 있거든요. 최근에도 이제 뭐 새로
태안 쪽에서부터 서산, 아산, 천안, 그다음에 충북으로 해서 저쪽에 또 동해안 쪽으로 이어지는 그런 도로망 형성은 여러 번 얘기했는데 그게 좀 이제 가시가 됐으면 하고요. 가장 당면한 것 중에 하나는 용수 문제입니다. 네. 지금 벌써 보령댐이 지금 30%가 안 돼요. 저수율이. 그럼 올 가뭄이 뻔히 예상이 되는데 과연 그걸로 해서 생기는 문제, 용수 문제, 지금 몇 년째 반복할 건가? 그것이 시급하고요. 지금 이제 대청댐, 뭐 충주댐 가지고 용수 문제를 어느 정도 커버가 되고 있지만 이게 한시적입니다. 그럼 용수 문제에 대한 대비, 그다음에 미세먼지도 우리가 저 서해안 지역이다 보니까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어려운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중앙 정부에만 맡기지 말고 우리 광역 쪽으로 우리 저 충남, 대전, 충북, 세종 뭐 순서는 그렇습니다만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 스스로 측정하고 우리 스스로 대책도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그런 면에서 지금 중앙만 쳐다보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우리 지역 충청 지역 젊은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뭘 저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준비나 대비도 좀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걸 하나의 큰 그림으로서 정립도 하고 제시도 하고 또 이 유권자들한테 호소도 하고 거기에 필요한 인력과 재정을 좀 확보해서 좀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갔으면 지금 굉장히 산만하고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뭘 공감하고 있는지 뭘 우리가 앞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아쉬움이 많습니다. 일부 한국당 지지자들 중에서 이 의원님께서는 다 뛰어나신데 좀 카리스마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좀 밝혀주시죠. 뭐 경하게 그 말씀을 듣고요. 뭐 제가 다 뛰어나지는 않습니다. 그건 너무 과분한 평가고 제가 해왔던 일이 주로 공직에서 일했기 때문에 공직에 관한 뭐 평가라고 생각이 되고 제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누가 전형적인 충청도 사람이다라고 해보니까 자기의 어떤 마음이나 생각을 표현하는 것에 좀 부족한 걸 그렇게 표현하지 않나 싶고요. 또 제가 주로 공직 생활이나 지금까지의 의정 활동이 어떤 이 대표자보다는 참모 내지는 부대표자 그런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점을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과거에 외람되지만 금산 군수 생활을 그때 근무하면서 굉장히 그 지역의 현안 5가지를 짧은 시간에 해결하는 걸 보고 굉장히 이제 거기 지역분들 지금까지 좋은 평가를 해주고 놀랬다. 겉으로 보기엔 유하고 그런 것 같은데 아주 일을 추진할 때 무섭더라는 얘기를 하는데 원래 제 모습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한 그런 이제 부단체장 또 부대표 이 부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제 의사나 제 생각들을 다 표출을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카리스마가 있다 없다는 것을 뭐 측정하는 것이 정도의 문제인데 제 스스로도 어떤 결단력이 필요할 때 좀 더 과감하게 해야 되지 않냐 하는 그 점을 지적해 주는 거라고 공감을 하고 있고 그런 점을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중도TV 시청자 여러분께 마지막 인사 말씀 해주시죠. 이번 설날 정말 따뜻하고 복되고 모두가 함께하는 그런 훈훈한 명절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느 때보다 안보적인 그런 고충도 있고 또 경제적인 면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사회적으로 갈등 요인도 많고 힘든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 때일수록 우리가 함께 힘과 마음을 모으고 또 이웃들과 함께하고 지역 모두가 함께하는 그런 따뜻한 명절이 되고 또 서로에게 희망을 또 용기를 주는 그런 든든한 명절이 되었으면 합니다.